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용 대표 변호사입니다. 부동산과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된 뉴스를 요약해드리고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대환영할 만한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를 한 건데 오세훈 시장이 매력적인 서울을 위해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울이 정말 아름다워질 것 같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도시가 잘 꾸며져 있고 아름답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질 텐데 그거는 관할 지자체장이 얼마나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이런 걸로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고 앞으로도 향후 계속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영상을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오른쪽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재생 목록이 있는데 부동산 정비사업 뉴스 브리핑을 누르시면 다른 영상도 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인 r119co.kr로 오셔가지고 밑에 브리핑 오면 오늘 말씀드린 이 보도자료 내용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시고 좀 더 심도 있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서울시 발표 내용을 한번 보죠. 서울시가 발표를 2023년 2월 9일 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녁부터 어제 저녁부터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도시 건축 디자인 혁신으로 서울을 바꾼다. 첫 대상지가 노들섬이다. 노들섬에 대한 애착이 많죠. 노들섬에 대해서 거기에 오페라 하우스를 짓겠다고 발표하고 난 다음에 무상급식 때문에 시장직을 그만뒀기 때문에 아직도 애착지가 첫 번째가 노들섬인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잠깐 요약해드리면 디자인 혁신 필요성이 확고하다 서울시. 그리고 매력 서울을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하는데 민간 혁신 디자인 건축에는 특별건축구역을 통한 용적률 120% 상향, 건폐율 완화. 그러니까 디자인을 제대로 해주면 용적률을 상향해주고 건폐율을 완화해주겠다는 박대인 혜택을 주는 거죠. 안 그러면 디자인을 좋게 하는 데는 돈이 들고 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투지탄처럼 안 맞아가 안 하겠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혜택을 줌으로써 하겠다는 거죠. 예, 좋은 발상입니다. 그리고 국토부 도시계획 혁신방안 추진에 맞춰서 서울형 용도지역제를 도입하고 설계안이 중간에 자꾸 건축심의, 교통심의, 환경심의 할 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왜곡이 없도록 한꺼번에 통합 시비하겠다. 그리고 신속한 사업 추진 및 건축 디자인을 관리하고 지금까지 나왔던 성량값 아파트 이걸 좀 퇴충시키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층 설계도 기준을 만들어서 뭐 안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겠고 여기에 따라서 노들섬을 처음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 내용은 뭐 세계 주요 도시들의 혁신적 디자인 건축물을 지역 명소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익을 남기는데 구겐하임 미술관 같은 경우는 어느 쪽에 있는 비가 모르겠는데 이게 하여튼 연수입이 1,000억 원. 그 다음에 네덜란드 로테르담은 연수입 8,000억이 된다. 상당한 돈이죠. 예. 그리고 기존에 이렇게 디자인 건축을 잘할 수 있도록 어렵게 만들었던 제도와 행정 절차를 대대적으로 살펴보고 파격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으로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창의적으로 설계를 유도하겠다. 두 번째, 유연한 제도를 운영하겠다. 세 번째, 신속행정. 3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제대로 좀 쭉쭉 뻗어나갔으면 좋겠어요. 혁신 방안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분야는 먼저 디자인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라. 방식의 디자인 우선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 기획 디자인을 공모를 실시해가지고 제대로 된 디자인을 낸 쪽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겠다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참고로 제가 대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지금 우리 쪽에서 핫한 백종원 씨 음식계 요식계의 대부죠. 백종원 씨가 자기가 이 사업장을 늘려가면서 이 백종원 씨가 하는 사업 음식점이 싸요. 싼데 맛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는 데 대해서 어디 TV 나가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뭐냐면 자기는 먼저 가격을 정한다. 비빔밥 이거 6,000원 딱 가격을 정하고 그 정해진 가격을 최대한 한도 내에서
맛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격도 비싸지 않고 음식이 그 가격에서 일정 마진 남기고 최대한 맛있도록 각종 이걸 한다는 거죠. 그냥 비빔밥 만들어 놓고 이거 얼마 받을까? 5,000원, 6,000원, 7,000원? 아, 좀 나머지 7,000원. 이게 아니고 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디자인을 먼저 딱 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 계획을 가겠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DDP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안 가보신 분도 있고 지방에 계신 분도 계실 테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대문 옛날 운동장을 철거하고 만든 건데 아주 잘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는 이런 식으로 조명도 다 해가지고 했죠. 가보면 야 이게 우리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잘 돼 있어요.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위주로 하는, 그러면 이제 관광객이 오게 되고 여러 가지 순작용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디자인을 공부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하겠다는 거죠. 민간 분야도 마찬가지 혁신건축 디자인 제안을 공모를 통해 가지고 높이, 용도 등 규제 완화와 법정 용적률 120% 상향 등 파켓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간 분야가 어딜까요? 물론 개발 사업하는 개발 사업 시행자 분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엔 도심 내에는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하는 그 조합, 그 단지에 메리트를 주고 이걸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디자인을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디자인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야 디자인 설계비도 많이 들어가고 신공비도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만큼 가치가 올라갑니다. 가치가 올라가요. 야 그럼 결국 집값 오르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집값이 물론 오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걸 비교해 봅시다. 35평짜리를 짓는데 기존에 10억이 만약에 35평짜리 짓는데 뭐 2억이 들었다. 2억이 들었다. 그런데 이걸 하는 바람에 2억 2천만 원, 2억 3천만 원이 됐다. 그럼 결국 집값이 오르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평수를 한두 평만 줄이면 똑같은 가격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가장 요도를 잡는 건 용적률을 더 줘가지고 더 많이 짓도록 하는 효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손해 안 보도록 효과 두 개 다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 박사과정까지 수정했는데 제가 20년 전부터 계속 추정하는 것은 용적률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제 용적률에 얽매여가지고 계속 용적률 어느 이상 못해라고 하시지 마시고 용적률 좀 풀면서 이쁘게 집을 짓는 그런 방안으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선정위원회라는 걸 민간 부문에도 만들어가지고 특별건축구역 공모, 뭐 혁신건축 디자인 제안, 통합선정위원회 선정해가지고 진행하겠다는 건데 아주 발상도 구속 조치만 잘 따르면 아주 획기적으로 성량갑 아파트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신 방안 두 번째입니다. 서울형 용도지역제를 도입하고 특별건축구역 활성화를 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 이거는 작년에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안을 제시할 때에 뭐 비욘드 조닝 이래가지고 용도지역의 경계를 허물러가지고 비욘드 조닝 개념을 적용해 다용도로 복합 개발을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뭐 개발하시는 분한테 뭐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디자인 자유구역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특별건축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구단위 계획에서 보통 많이 썼는데 되어 있는 봤는데 이거는 특별건축구역을 정의는 이렇게 해놨어요. 주변과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이끌어내기 위해 특별히 맞는 지역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특별건축구역이라고 더 좋게 지으려고 만든 게 아니고 제한을 가해가지고 더 못 찍도록 만드는 것으로 지금까지 활용된 것 같아요. 이건 잘못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별건축 제도를 이제 디자인 자유구역으로 만들어서 더 이쁘게, 더 좋게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다. 아주 찬성입니다. 예, 그래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기존에 이렇게 있던 거를 혁신 디자인하면 이만큼 더 주겠다. 300%짜리가 120% 더 주면 360%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이건.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도 다 없애겠다. 그리고 혁신 방안 세 번째로는 도시계획,
건축심의, 교통심의, 환경심의를 전부 통합심의를 가지고 하나씩 하겠다. 한꺼번에 하겠다는 거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주거 분야에서도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허용해가지고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등 도시경관 환승과 공공공간 제공 등 공공성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예전 오세훈 시장님 임기 마지막 부분과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님 있을 때 임기 마지막 부분을 걸쳐가지고 제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했어요. 그런데 주거 부분에서도 제가 했을 땐 초고층을 많이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안 되더라고요. 시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그만큼 지자체의 장이 누가 되냐에 따릅니다. 물론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때 계속 갔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아파트 저층부라든지 인면을 특화한다든지 한강변 수변 아파트 단지 계획 등을 해가지고 우수 디자인을 만들겠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다세대 연립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거는 좀 더 예쁜 집 만드는 걸 해가지고 디자인 특화 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해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다세대 연립주택 집장사들도 아니면 집장사 개념을 훨씬 넘어가는 어떻습니까? 모아주택 정도, 소규모 주택 정도, 소규모 정비사업 정도는 더 용적률을 받을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먼저 공공분야에서는 노들섬 사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제2세종문화회관 성동구치소 수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요거 성동구치소 주변하고 수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사업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내가 보기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션 시장이 한 달 가지 제대로 만들면 아마 집값의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다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는데, 노들섬의 경우에 기획 디자인 공모를 시작하는데 노들섬을 이제 이렇게 노들섬이 어디 있냐면 제1한강교 밑에 제1한강 철교 밑에 거기 있습니다. 용산에서 저기 사당동 가는 그쪽에 있는 그 다리가 제1한강교인데 중간에 딱 걸쳐 있어요. 그걸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제1한강교만 있었는데 이걸 어떻습니까? 반포대교 옆에 있는 둥둥섬처럼 이렇게 부표로 뜰 수 있게끔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비가 와도 뜨고 물이 안 넣으면 또 내려가고 하면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사람이 보행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야, 대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강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여기 올라가 가지고 높은 데서 다 전망 보고 노을 지면 노을 다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볼 적에는 이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하겠다라는 건데 뭐 좋습니다. 이게 부표예요. 수면 상승 시에는 올랐다가 이건 이미 이게 가능하나 싶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지금 반포대교 옆에 둥둥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야외 공연장도 수상 공연장으로 만들어 이렇게 한다. 야, 이거 되면 한번 꼭 가봐야 되겠어요. 제발 이기까지 하실까지 꼭 완료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오 시장님한테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